영장에 이 하드 원본을 압수할 수 있다는 말이 적혀있지 않는 이상은 복제하는 장비를 집으로 갖고 와서 여러분들 집에다가 장비를 설치해 놓고 거기서 여러분들 하드에 들어가고 하드 들어가면 여러 개 많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집에 와가지고 이런 이것도 사실은 컴퓨터 장비이기 때문에 저기인데 책이나 이런 거는 그냥 책 보고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데 하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써놓은 뭐 한글 파일도 있고 뭐 사진 파일도 있고 뭐 또 어떤 것들은 동영상 파일도 있고 그런데 한글 파일 같은 문서들은 조작할 수 있잖아요. 가지고 와가지고 그 회의록에다가 사실은 세월호 문제로 해가지고 유가족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세월호 입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를 논의했다고 했는데 그 밑에다가 이것을 북한과 어떻게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잘 논의해가지고 남한 정부를 박근혜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고 뭐 이런 한줄 적어놓으면 완전 국가보안법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수 있는 조작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장비를 갖고 와가지고 돼가지고 그것들을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호스를 대서 이렇게 복사를 할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해시값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에 있는 해시값을 따로 쓰고요. 32자의 영문 소문자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숫자 조립되어 있는 이 해시값을 쓰고요. 복사해가지고 그 복사의 해시값을 떠가지고 바로 그 현장에서 이 해시값과 이 해시값이 동일하다. 즉 원본에 소멸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확인해갖고 해시값 확인서라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조작을 하면 이미 가져갔을 때 이 해시값이라는 게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네. 앞전에 다른 데서 할 때 통째로 저 PC 가져고 하드 가져갔거든요. 그 모습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법정에서 이렇게 해시값을 양자를 떠가지고 동일하다는 걸 또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조작이나 이런 것들은 방지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수사 재판에 참여를 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왕기상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압수수색을 12시쯤인가 돌았는데 이 피해자가 김일성 장군을 음원 파일을 갖고 있었다라고 국정원이 공수장이 냈는데 실제로 자기는 안 갖고 있었다. 그래서 검증을 해봤더니 그 장군의 노래 파일이 이 컴퓨터에 들어오는 시간이 그날 1시로 적혀 있었던 거예요. 12시부터 압수수색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그거 무죄 났습니다.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거죠, 너무 국정원. 그렇죠. 그분 컴퓨터에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 이거는 너무 관련이 없는 말씀이지만 혹시 선생님들 되게 압수수색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해주시면 안 됩니다. 뭘 확인서를 들이밀어 갖고 눈으로 보니까 양자가 해시값이 동일하군요. 뭐 이런 거 확인해 드리죠. 이런 거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압수수색할 때는 정신을 잘 차리시고 뭘 하는지 잘 지켜보시되 아무것도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해시값 확인서에 사인을 한다든지 소유권 포기서에 사인하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답도 하지 마시고 대꾸도 하지 마시고 야, 왜 가져가? 그런 말 적절한 기회에 압수수색 대응 요령이라는 걸 한번 쓸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예. 저희 10분 남았어요. 네. 지금 영장을 잘못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 받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한정 페이지 특정하지 않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달라 기간을 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니까 뭐 포탈이나 경찰에서 그러면 통째로 그 기간에 그 다음에 사진 카톡도 그렇고 이런 게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전기통신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작점과 끝점을 정해서 이렇게 주도록 영장에다 기간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거를 다 넘겨버리니까 예. 그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게 다 넘어가 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개인적인 뭐 이메일이나 이런 것까지 조사받을 때뭐 비아냥거리도 그렇게 할까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통신사가 선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영장 갖고 와서 기간 범위 내에서 편의사이고. 그런데 보면 통신사는 그러기는 굉장히 부담이 클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 선별할 때 당사자가 선별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압수수색이 벌어질 때는 저희가 뭐 무력하다 하더라도 항변을 할 수 있어요. 그 책은 관계가 있습니다. 요 일기장은 관계가 없으니까 두고 가지 항변을 할 수 있는데 이메일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선별 과정에 당사자든 변호인들 참여하게끔 한다는 게 지금 중요한 내용의
네. 마치 우리 집에 압수 들어왔을 때 이 책은 관계 있어요, 이건 관계 없어요 라고 우리가 항변하고 하듯이 앞으로는 이메일이나 메신저도 이거를 기간을 전체를 가져가되 그런 거를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걸 또 기록도 하고 그리고 관계 없는 거는 삭제도 하고 그렇게 일단은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물론 실제로 이게 도입이 되고 여러 가지 그 오해할 수 있는 방법을 뭐 또 만들어내겠죠. 그럼 계속 싸워나가되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의식은 그런 방식으로 일단은 법에 담았어요. 네. 저기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고 남아있는 시간 한 10분가량이니까 법안의 내용이나 제도에 대한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 혹시 의견이 있거나 혹은 어떻게 혹시 그 앞으로의 입법 운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일단 단체 오신 분들 가운데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저희 다음 주 화요일부터 공개적으로 활동을 할 때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할 때 같이 하겠다 싶은 단체들께서는 꼭 메일이나 메신저나 제가 그쪽에 그 공문 하나 첨부를 했거든요. 그쪽으로 좀 회신을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이메일이나 그쪽으로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만민공동회라고 아까 정재동 지휘관 말씀드렸지만 4월 18일 오후 2시에 일단은 감시경찰 규탄으로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3월 1일 만민공동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날 동문경찰서 규탄 집회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막연하게 누가 간청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문제를 일으켰던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문제를 일으켰던 서울경찰청 앞에서 집회신고 내고 규탄 대회를 갖고 그 다음에 세종공원으로 가서 입법 청원이 대회 갖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날 4시부터가 시청에서 아마 집회가 있을 것 같아요. 세월호 관련해서. 그러면 뭐 거기 같이 결합을 하실 수도 있게끔 그렇게 지금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곡동 가고 싶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일단은 서울경찰청 앞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소송인단이 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대표님이 내부 고발자셔서 설명을 하시고 해도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저도 아까 이렇게 뭐 조금 피곤해서 어쨌든 듣긴 다 들어서 아 이런 것이구나 머리에는 있는데 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또 이해를 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영상이나 아니면 여기에 사이버 사찰 금지법은 뭐뭐뭐뭐뭐다라는 게 그 선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각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세 개가 뭐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데 아니면 영상으로나 그림으로나 아니면 만화로나 이렇게 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찰이 와서 내 이메일을 이렇게 그림이 이메일을 압수를 한 그런 거에서 뭐 하면 안 됩니다라던가 이거 하나 또 그래서 뭐 가져가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그래서 나중에 내가 딱 쫓아서 갈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명시를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단막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법으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세요. 진짜 모르고 공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영상이나 뭐 만화나 이런 걸로 간단하게 각인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3월 1일 만민공동에 오신 분들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온라인 통일, 온라인 소셜 펀치로 사이버 사찰 관련된 영상 광고를 제작하는 지금 후원 운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입법 운동을 왜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정세적인 상황상 국정원에서 지금 우리와 반대 작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영상 광고가 일반 시민용이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전문가 아닌 분들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당국민과 작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과정에 이제 잘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효과적으로 될지는 조금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영상을 좀 만들고 있고 그 당시에도 또 그 이동수 화백님께서 만화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한 컷짜리다 보니까 이제 메시지가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 자체로 약간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동수 화백님 안 오셨는데 좀 필요하면 그러니까 이동수 화백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조금 설명식이 될 수 있는 약간 길게
부분을 좀 제안을 드려서 해보도록 할 생각이고요. 근데 기왕에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인데 비슷하게 해주셔서 좀 제가 첨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주 짧은 기간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장영학동가는 1만 명이 많은 숫자를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거꾸로 보면 보통 우리가 입법청원 운동을 하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거 보면 사실 많은 숫자 아니거든요. 적은 숫자고 근데 왜 이렇게 짧은 기간 하냐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정세적인 이제 그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더라도 이게 갖는 지금 이 시기에 꼭 돌파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조금 추가로 제안도 드리고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당연히 이번 그러니까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는 4월 18일 만민공동회가 대규모로 이제 청가가 돼서 특히 야외에서 한 첫 번째 좀 규모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될 필요성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이제 그 화도 내고 이러면서 그 이제 망명 사태가 작년에 있었지만 그 이후의 과정을 촘촘히 이해하고 있거나 지금 거꾸로 도발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기사는 조금 나오고 있어도. 그래서 한 가지 조금 이게 보강교수를 하는 계획은 그러니까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 SNS 등등에서 현재까지는 사이버찰 기부행동 팀이 이제 몇몇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파급력 있게 할 수 있는 그 활동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대중 활동이.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그 얘기해 주신 우리 안나태 사장님을 비롯해서 역할을 평소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과정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사이버 사찰 긴급행동 공식 페이지는 있는데 지금 참가자가 많지 않죠. 그리고 이제 트위터도 여러 몇몇 계정에서 도와주시고는 있지만 아주 이게 파급력 있는 이런 건 아니어서 지금 그러니까 2, 3주 이 상관에 저희가 최소한 이 정도 목표라도 달성을 하려면 온라인 SNS 계획이 좀 더 많이 보강돼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김맹동 그 법안을 만드셨던 분들이나 이제 지금 실무하셨던 분들의 만의 역할로는 지금 돌파가 안 되는 거여서 오늘 오신 하필이면 또 오늘 다 너무나 다행스럽게 오늘 오신 분들이 평소에 이제 그런 활동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셔서 같이 뭐 저와 그리고 같이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러니까 인터넷 SNS 공간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그리고 그 실제 이제 입법 과정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더 동참하시는 계획을 더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 청원인 서명 공지가 넘어간다고 해서 다시 입법 운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잘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원이 그 4월 2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만명조사 안 해도 합니죠. 네, 무조건 할 거예요. 그리고 미성년도 안 하나요? 미성년? 뭐, 네, 저 모르겠어요. 일단 다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법안 발의가 아니에요. 청원은 국회에서 소개만을 주는 거고 국민들이 요청을 하는 거라서 저는 뭐 미성년이라고 해서 안 될 거는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입법 청원이 들어와 있는 서류 이게 주민등록 체크를 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저기 들어가는 양식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 자체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국회에서는 다만 입법 청원이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그래서 숫자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이제 국민의 목소리고 국민의 역량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야당도 아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야당이 이 지금 저희가 공들여서 만든 이 법안의 핵심 내용들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하면 긴급행동 관계자 몇몇 분들이 뭐 교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입법운동 자체를 누가 원하고 있는지 힘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입법운동이 그러니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예, 온라인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 페이지는 여기 아까 주소는 적혀 있습니다. 여기 온라인 안티감시 온라인 대중행동이라고 써 있는 그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안티감시. 네. 좀 진보적. 저 차막에 송환문 선생 오셨는데 어떻게 차막 아니요, 저는 지금 산업 공식적으로 그건 아니시고요. 네. 청원 회원 회원의 입장에서 여기는 어디서 좀 회원 그 아까 저기 장대경 활동가님 그 클라우드 법안 말씀하실 때도 좀 생각이 확실히 용이된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일반 개인들뿐만 아니라 이 기업의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뭐 IT 산업 발전도 전개하고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좀 이렇게 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두면
그러한 통과나 발휘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만점 잡지 말라는 건 알고 보니까 기억하지 말라는 건 이런 식으로 빨리 통일이 돼야 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 싸움이 여기까지 온 데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버革命이 컸다고 보거든요. 그때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이 일로 인해 갖고 다음 카카오가 합병하고 난 다음에 쫙 해서 네이버를 능가하겠다는 그 야심찬 계획으로 합병을 했는데 주가가 막 7%씩 빠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성우 대표가 정부하고 척칠 일이 없는데 뭐 때문에 감천동생 집회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기업화하기 좋은 환경 이것도 굉장히 빨리 잡지 말라는 거냐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데 진짜 좀 쪽팔리다 이런 좀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그때 작년 아니죠 핵감정 관련해가지고 뭐 이제 구글 지메일도 뭐 이렇게 핵감정 필요성이 있다라고 국정원이 막 답변서를 내고 그러니까 이게 한겨레 보도돼가지고 외교 마찰을 소수도 막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좀 돌파하면 의외로 뭐 빨리 잡지 말라는 거냐 이 프레임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 하면 싸고 건강하고 다른 거다 별거 이렇다 이렇게 협박을 해야 되지 통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누리당 쪽에서 좀 이렇게 방어하는 게 맞는데 이거 하면 기업에서 좋다.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어쨌든 뭐 자기들 기업에 지금 100을 찾아왔다고 한다면 감청이 강화되면서 10번밖에 못 가고 이런 거 그렇죠. 좋겠죠. 네, 그 기업들도 옛날처럼 뭐 폐쇄된 그런 게 아니라 문제된지 고객들이 언제든지 내일 이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니까. 사실 그러나 통신 이용자 입장에서는 약간 지금 인터넷 기업들이 또 정부 수사기관들 편의를 좀 많이 봐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은 경준시장부 같은 경우는 팩스로 영장을 집행했어요. 근데 팩스 영장 집행은 팩스 영장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팩스로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찾아가서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니라 팩스로 띡 보내면 그걸 팩스로 받아 그냥 대신 집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지도급대로 하면 그런 거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편의를 주는 식으로 지금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경고도 하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을 하니까 기업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또 망명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것도 좀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근데 결론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강화가 되면 기업들한테도 나쁜 소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말씀하시죠. 이제 저희 뭐 시민 입장에서는요, 이 사이버 사찰, 우리가 다 쓰는 카카오톡 정말 전 국민의 당사자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사이버 망명 사태와 더불어서 사실 저희 시민들이 한 30명 이상의 그 카카오톡 회사에 가서 직접 가서 함께 기자회견 열고 또 방문해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오후에 이제 그 이석호 대표가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열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직접 우리가 직접 당한 거를 바로바로 우리가 항의하고 직접적인 어떤 행동을 할 때 정말 지금 그 이후로 뭐 새로운 망명 사태와 더불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직접 항의하고 당장 그렇게 아주 강력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기업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바꾸고 싶다 생각을 하고요. 요번 이제 이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지난번에도 종로사에 가서 이렇게 거리 행진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 않아서 일반 스피드이 좋았다고 보고요. 요번에도 이제 이번 그 4월 18일 날 이 사이버사찰 금지법이 망명 운동회를 좀 더 이거는 정말 남의 일이 아니고 남의 단체 일이 아니고 또 어떤 단체 뭐 어떤 개인의 일이 아니라 다 국민 당사자 일인데 이거야말로 참 똑똑한 우리 국민이 내 권리를 직접 찾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좀 더 홍보를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우리 저희 당사자 일이다 해서 이 만명 운동회를 꼭 좀 더 성공리에 사람들 많이 모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4.16 그 지금 보니까 그 안에 계획서는 이렇게 4.16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행사가 많고 그러니까 원정권에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홍보해서 이날 사람을 진짜 많이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더 미리 만들었어요. 보였어요.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랑 이호 선생님이 그 전날 3월 1일 만명 전날 잠깐 한 거잖아요. 30분 1시간. 근데 그때 호응이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홍보물이 없어가지고 사실 당황할 정도로 지금 오늘 5천 보나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고요. 오늘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일정이 이제 11일, 16일, 18일이 이제 큰 그 수행이 있고, 그 참가하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저희들에게 공감하시는 분들일 거여서 같이 약속을 좀 해주시면, 그때 이호 선생님은 저하고 한 서너 분이 이제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뭐 몇만 명씩 이렇게 하는 자리니까 충분히 홍보하시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서fun장에 가면 공사가 내는지에 대해서 또 굉장히 사찰 문제 할수 충분히 사용자, 사업자에서는 사찰도 할 수 있으니까 서fun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역 경선 대회 때 했는데 이거 딱 내는 걸 보면 다 눈들이 반짝하는 거예요. 저거 하는 식으로 달라고 그러고 직접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더라고요. 이번에 꼭 좀 이런 만민운동을 참 똑똑한 이거 소비자 운동이고 우리의 권리를 찾는 운동인데 그렇게 사회에서 있어요. 지금 시간이 9시 10분입니다. 뭐 예전에 시간보다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뭐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 같은데요. 이 말씀은 꼭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 말씀 있으면 한두 분 정도 한번 말씀 듣고 마치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뭐 위법 그 영장을 팩스로 보냈다는 거 그거 처벌하셨나요? 처벌됐나요? 저희 헌법소원 내용 중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진우 씨는 형사재판 중이고, 형사재판 중이고 그 영장이 위법했다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지난해 12월에 이미 헌법소원 제기를 한 상태예요. 아니 왜 실정법을 위반했다, 형수법을 위반했다면서요? 그게 꼭 위반했다라고 하는 게 법에 그건 없습니다. 법 규정은 영장을 제시한다고 돼 있는데, 사람 인신을 체포하는 구속영장은 사본을 제시하는 게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있는데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사본을 제시하는 게 위법하다는 판결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어쨌든 작년 12월에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냈고, 카카오톡 상대로 손해배상도 하고 있고,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하고 있으니까 결과에 당연히 그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오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죠. 저희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고를 주시해요. 지금 진행하는 그 형사재판에서도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해서 그 자체를 이제 싸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심 판결이 나오면 일단 현재 현행법, 그러니까 그 당사자 사건에서도 일단은 다뤄질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오늘 더 말씀 없으신 걸로 보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이후에 정말 앞으로 입법운동을 통해서 국민들, 시민들을 더욱더 모으고 또 그 힘을 가지고 국회를 압박을 해서, 야당은 물론 또 새누리당까지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또 압박을 해서 이 개정안들이 모두 다 원하는 대로 다 통과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좀 맞춰. 예, 평정심님 감사합니다. 해피로그님 감사합니다. 네, 선거소송인단 한용수 김필원 대표님과 사무처장이 나오셔서 이제 저도 이제 방송을 좀 여기저기 하고 있어요. 같이 오늘 옆에도 계시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조용해지면 아예 지금은 좀 힘들겠다. 인터뷰를 하려고 했더니 좀 시끄러워서 인터뷰가 안 되겠네요. 네. 어쨌든 얼굴 한 번만 비춰드릴게요. 네. 선거소송인단 한용수 공동대표님이십니다. 네. 나중에 날 잡아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 팟캐스트 새가 날다에서 상하로 18대 대선은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팟캐스트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뭐 횃불 시민연대에서 발언도 하셨고 제가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보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이버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서 개인 사찰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입법 청원이 들어갔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해피로그님, 평전신님 감사합니다. 예, 저는 또 내일은 방송이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선거소송인단에서 좀 서류니 뭐니 이런 걸 해야 돼서 내일은 좀 힘들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방송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끝. 여러분 빠빠이.